안녕하십니까. 약 한 달이란다. 약 한 주 만에 다시 돌아온 축구공사입니다. 어, 혹시 솔직히 방금 직전까지 이제 그 생방을 하고 있었는데 마이크를 안 켜는 대참사를 좀 나중에 알게 된 덕분에 이제서 다시 방송을 녹화 겸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K리그 3라운드는 이제 한 몇 시간 전에 이제 충북 청주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이제 축구공사에서 다루는 4개의 팀, 대전 하나시티즌, 천안시티 FC, 그리고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 그리고 충북 청주 FC, 요 4개 팀을 이제 어쩌다 보니 매주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컨셉이기는 했지만 사실 이렇게 매번 4개의 팀을 다 리뷰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도 의외로 시간이 받쳐주는 관계로 이렇게 4개 팀을 또 지금처럼 짤막짤막하게 계속 리뷰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요 4개 충청권에 있는 팀들, 충청권과 대전에 있는 팀을 이제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이런 방송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십사 하는 마음은 좀 있습니다. 네, 이번 K리그 3라운드에서 대전 하나시티즌은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렇게 큰 손이다라고 이제 불릴 만큼의 보강이 있었던 거는 개인적으로는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순민 선수가 이제 대전으로 영입이 되면서 굉장히 대전에게도 좀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수민 선수가 이제 지난 2라운드에서 좀 좋지 못한 활약을 보여주는 덕분에 이번 스타팅 라인업에 올라오지도 못했고, 어, 심지어, 예, 그, 서브 명단에도 없었죠. 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긴 하지만 혹시나 이제 이승민 선수가 혹시나 부상이 아닌가 좀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게 그러면 지금의 대전 감독인 이민성 감독이, 이거 그러면은 뭔가 좀 상대인 강원 FC에게 맞춤 전략을 들고 온 게 아닐까.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라인업이었고, 또 이제 기본적인 뼈대는 뼈대를 이루는 이제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변화가 없기는 하지만, 뭐, 주세종 선수와 임덕근 선수, 그리고 호사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서면서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전이 이제 저에게는이 아니죠. 두 개의 이제 큰 빅타워, 그리고 이제 5명의 미드필더, 3명의 수비수로 좀 중원을 장악을 하겠다. 강원 FC가 윤정환 감독 스타일로 이렇게 경기를 풀어간다면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경기 결과는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네, 맞춤 전략을 들고 나온 것 치고는 좀 적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편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승대 선수가 이제 열심히 뛰어주다가 이제 음라파 선수가 이제 77분경에 이제 투입이 되면서 이 음라파 선수의 투입과 동시에 대전의 경기력이 조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구택과 김승대 선수의 호흡보다 구택과 음라파 선수의 호흡이 좀 더 좋았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음라파 선수의 약간 개인 기량 그리고 또 이제 새로 들어온 선수이다 보니 이제 강원 수비진에서도 약간의 혼란을 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한 줄 평에도 나와 있다시피 좀 늦게 불이 붙었어요. 네, 음라파 선수가 들어온과 동시에 이제 10분 만에 득점을 했고 호사 선수와 교체된 레안드로 선수가 이제 도움을 주었고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후반 27분경이겠다. 45분이니까 후반전 42분경쯤에 이제 대전의 득점이 이제 약속의 시간이 되는 건지 좀 이제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제 호사 선수가 그때 득점을 했거든요. 그때 데뷔를 했고 교체로 들어왔고 골도
비슷한 시간 87분에 넣었죠. 이게 이제 대전의 득점 약속의 시간이 될지 또 앞으로 대전 팬들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보자면은 또 대전이 좀 전체적으로 좀 강원에게 좀 밀린다기보다는 강원의 그 수비에 좀 쩔쩔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물론 이제 두 팀이 서로 주고받는 듯한 경기를 펼치기는 했지만, 강원에게 좀 이렇게 맞춤 전략이라고 생각한 것 치고는 좀 빈약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전이 의외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승격하자마자 굉장히 그 성적이 괜찮았거든요. 막 리그 1등을 잠깐 달릴 정도로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의 성적을 보여줬던 대전이었습니다만 이번 시즌은 시작부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죠. 네, 뭐, 네, 그 유민, 송유민 선수 작년에 주장이었던 송유민 선수가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닌데, 잠시만요. 네, 송유민 주장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분이 이제 그 수비에서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었었는데, 아주 순식간은 아니죠. 시즌 개막 한 2주인가 3주 남기고서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대전 입장에서는 그, 좀 어려운 일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 이제 그 수비가 좀 불안해지는 것 역시 사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전이 실점이 조금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은 게 이런 탓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가장 힘든 거는 아무래도 이제 대전의 감독인 이민성 감독님이 이제 가장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공격진이나 미드필더진이 절대 약해진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순민 선수를 영입을 함으로써 이제 좀 더 그런 그 안정감을 더해주려고 했었지만 뭐 생각만큼 되는 게 이게 축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시즌을 겪고 있는 대전 하나 시티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올해는 그 대전이 조금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기 위해서 조금 더, 조유민 선수죠. 예, 죄송합니다. 조유민 선수가 이제 나가게 되면서 이제 그 대전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전이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권에 근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FA컵 우승으로 달성을 하게 될지, 아니면 이제 리그 3등 이내에 들어서 찾아가게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대전의 성적만 놓고 보자면은, 둘 다 좀 달성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이제 좀 우려스러운 모습을 좀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외국인 선수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5명까지 이제 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선수들을 조금 약간 그 그러니까 그 역할들을 좀 정리정돈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약간 어, 일단 경기장에 풀어놓으면은 애들이 다 해결해 주겠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레안드로 선수의 나 호사나 이 두 선수는 약간 그 공- 윙거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이때 경기만 하더라도 둘 다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었죠. 응라파 선수와 구택 선수는 약간 좀 포지션이 겹치는 느낌이 들어요. 둘 다 구택 선수가 그렇다고 이제 뭐 유연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공권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조금 그 공격진을 꾸리는데 오히려 좀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 하나 시티즌의 이제 다음 경기는 인천입니다. 인천과 이제 그 3월 30일 인천 전용 경기장에서 이제 어웨이로 가서
이제 시즌 첫 승을 향해서 이제 도전을 하고 있겠죠. 인천도 뭐 예전, 굉장히 예전으로 올라가자면 좀 악연이 있는 팀이긴 하지만, 인천도 사실은 좀 위태위태한 팀이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얼마 전이라는 게 뭐 몇 년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K리그 1에서 오랫동안 살아있는 인천의 모습을 보면은 또 이제 대전 역시 방심할 수 없는 상대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게 토요일 날 인천과 경기를 하고 나서 3일 뒤에 또 울산이랑 바로 경기를 하고, 울산과 경기를 하고 나서 한 5일 정도 지난 뒤에 또 포항이랑 경기를 하죠. 대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들이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홈이라는 게 안도이긴 하지만, 네, 뭐 썩 좋지는 않죠. 뭐 울산도 강력한 팀이고, 포항도 만만치 않은 팀이기 때문에, 대전에는 조금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인천전에서 좀 반전을 이뤄내야 좀 좋은 성적이 따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천안 CTFC입니다. 네,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보니 강윤성 선수가 17분 만에 교체가 됐는데 부상이었어요. 부상인 것 같았어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축구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경합 중에 다친 선수보다 사실은 경합 직후, 그러니까 경합하고 나서 이제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인데 경합 끝나고 나서 혹은 이제 가만히 혼자 걷다가 당하는 부상이 사실 진짜 큰 부상인데 강윤성 선수가 경합 직후에 괜찮은 줄 알았더니 바로 이제 왼쪽 뒷근육을 만지면서 쓰러졌고, 그리고 이제 사이드라인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주저앉으면서 좀 이렇게 많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지만 뒷근육을 만졌다는 것과 강윤성 선수 스스로 이제 뛰지 못할 거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으로 봐서는 좀 큰 부상일 것 같은데 좀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천안 CTFC는 무득점입니다. 네, 뭐 천안 CT도 사실 이 4-3-3 포메이션을 이번 시즌에 4-3-3을 제가 처음 본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요? 뭐 어쨌든 4-3-3 포메이션에서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성남이라는 아주 걸출한 상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대등한 경기력을 보였고, 물론 득점은 이제 성남도 못하고, 천안도 하지 못했지만, 뭐, 굉장히 좋았어요. 뭐, 성남이 아쉬워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천안 시티 FC가 좀 더 아쉬워해야 하는 무승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박빙의 경기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라운드에서 이제 충북 청주전에서 이제 좀 불운의 퇴장을 당했던 이제 못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규정상으로는 레드 카드를 받으면은 바로 다음 경기는 출전을 못하지만 못다 선수는 이제 사후에 이제 징계위원회 같은 게를 통해서 못다 선수의 레드 카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뒤에 한 경기 출장 정지 당할 정도로의 부상은 아니었고 그러한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판결에 따라서 이제 못다 선수는 교체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또 이제 교체되어서 나와서 또 활기찬 모습 보여줬습니다. 뭐 성남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K리그 1에서 내려온 팀이고 천안 시티 FC보다 좀 더 전력이 좋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유협적인 장면을 더 많이 만들어내긴 했는데요. 강정묵 키퍼가 굉장한 선방 행진을 보이면서 성남의 내성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이제 뭐 원맨쇼 수준은 아니고요. 뭐, 이거 좀 어려운데 싶은 것들도 이제 강정묵 선수가 잘 막아주면서 천안 CTFC는 성남에게 귀중한 승점 1점을 얻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천안 CT의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남과의 경기가 있죠. 뭐 천안 CT에게는 이제 한 팀, 한 팀, 한 팀이 다 강팀이네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전남도 이제 K리그2에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오래 역사를 가진 전 팀으로서 좀
나쁘지 않은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팀으로 알고 있었고요. 4월에도 또 이제 경남, 부산, 충남, 아산, 김포, 그나마 이제 충남, 아산이나 이제 김포 정도가 돼야지 이제 천안시티가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이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충남, 아산의 기세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네.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대는 부천이었고요. 부천이 이번 시즌 굉장히 힘든 시작을 보이고 있는데, 이 충남 아산 감독이 이제 부천으로 가셨어요. 그 감독님 성함을 제가 까먹었지만, 그 아산 감독이 경남에 갔더니, 경남만 만나면 작아지던 충남 아산이, 충남 아산 감독님이 가자마자 경남에게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스코어에서는 조금 박빙의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긴 하지만, 이게 전반전에만 터진 득점입니다. 1대 0으로 충남 아산이 선제골을 넣고 1대 1로 비교, 1대 1로 추격골을 넣었다가 2대 1로 다시 달아나는 충남 아산이었고, 전반이 끝나고 나서 후반전에도 그 충남 아산이 그 경남을 아주 효과적으로 상대를 하면서 오히려 3대 1 혹은 진짜 조금 더 과장을 못하면 4대 1까지 좀 스코어를 벌릴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경남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박대훈 선수가 이제 안데르손 선수와 45분경에 교체가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박대훈 선수도 앞서 얘기했던 강윤성 선수처럼 부상이 살짝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경합 과정에서 얻은 부상이 좀 생각보다 좀 좋지 않았는지 바로 안데르손과 교체를 해줬고, 뭐 강민규, 정세준, 주닝요, 황기욱, 정마호,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예, 이거 득점자가 주닝요 선수뿐만이 아니라, 그, 득점자가 김종석 선수와 정마호 선수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맞나? 이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이럴 바엔 방송을 하질 말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좀 계속 크고 작은 실수들이 계속 있네요. 충남 아산 FC에서 득점자가 정마호 선수 그리고 분이 누굴까요? 확인해 볼까요? 예, 정마호 선수와 김종석 선수 맞죠? 김종석 선수 26분, 정마호 선수가 42분의 득점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충남 아산이 전체적으로 팀이 조직력도 조직력이지만 좀 팀이 신구 조화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특히 지금 스타팅 라인업을 보시면은 U22세 선수가 무려 3명이에요. U22세 선수가 3명이나 이제 선발로 출전을 했다는 거는 이제 경기가 지난 후에 경기가 시작되고 난 후에 이제 5명의 선수를 교체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김현석 감독이 대학 감독으로 있다가 이제 처음 이제 K리그에 데뷔를 하게 된 프로팀의 감독이 된 감독으로 알고 있는데,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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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출정식에 나와가지고 이제 배우는 자세로 이게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이제 좀 겸손한 발언을 했었는데, 그 발언이 무색하게 또 충남 아산이 작년 성적에 비해서 꽤 괜찮은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과의 조화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정세준 선수는 물론 이제 전반 23분에 이제 주닝려 선수가 교체가 되기는 했지만, 23분, 거의 25분이나 이제 30분 때까지 이제 뛰려고, 혹은 20분 정도를 이제 뛰게 하려고 했었겠고, 그동안 충남 아산도 이렇게 크게 불리한 점이나 이렇게 어려운 점 없이 정세준 선수가 그 시간 동안에 충실히 자기 역할을 잘 해줬고, 준행용 선수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제 또 경기가 또 충남 아산에게, 그리고 김현석 감독의 의도대로
진행되게 역할을 해줬습니다. 정마호 선수 얘기를 이게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정마호 선수가 이제 지난 1라운드 때 이제 데뷔골을 넣더니 지금 또 세경기 세경기 두 골, 그것도 미드필더가 아주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공고 출신이라고 이제 해설자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맞겠죠. 뭐, 약간 그 77번을 달고 있는 게 약간 그 박지성 선수가 연상이 되는 듯한 그 센트럴 팍이라 불리던 그 시절을 느끼게 하는 플레이를 좀 보여주긴 했지만, 본인의 이제 그 롤모델은 그 부스케츠 선수나 이제 기성용 선수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 가깝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마호 선수가 그 중계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해설자 분과 이제 캐스터 분들의 예쁨을 받으면서 이제 왜냐하면 결승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선수 이제 19살로 알고 있는 이제 갓 데뷔한 아주 파릇파릇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정마호 선수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성용 선수도 사실 19살 때 이제 국내에서 이제 데뷔를 해서 19살 때쯤에 이제 뭐 K리그에 이제 기성용만한 미드필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평가를 받을 때쯤에 이제 셀틱으로 이제 이적을 하면서 해외로 진출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정마호 선수는 물론 이제 그 K리그 2에 있기는 하지만 그 지금의 이런 번뜩이는 움직임과 뭐 이렇게 볼을 다루는 센스들을 봤을 때는 그 지난번에는 제가 첫 골을 넣었을 때는 마치 그 대전에서 이제 뛰었던 마사 선수를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또 어제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원하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을 했을 때는 조금 부스케츠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 기성용 선수 특유의 이제 그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저 이제 충남 아산에서 더 좋은 경험 많이 쌓고, 또 이제 본인이 이제 충실하게 잘 따라준다면은,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수 같아 보였습니다. 충남 아산 팬분들은 아마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게 웬 어, 이게 웬 신예냐, 이게 진짜 굉장한 신예가 등장했구나, 라면서 아주 애지중지하실 것 같아요. 네. 박대원 선수는 이제 큰 부상이 아니기를 좀 기원을 합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코리아컵이죠. 네. 이게 하나은행 이게 FA컵인가요? 코리아컵이 FA컵인가요? 이게 그 이번 시즌에 좀 컵이 여러 개가 생기면서 뭐 리그컵도 있고 FA컵도 있고 그럴 텐데 코리아컵이니까 왠지 FA컵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일단은 진주 시민축구단인 거 보면 FA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예, 또 트로피 모양도 FA컵 모양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진주 시민축구단과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이 경기를 펼칩니다. 진주 조합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오후 2시에 이제 FA컵을 두고서 충남 아산과 경기를 치르는 진주시민 축구단입니다. 뭐 지금 같은 전력을 유지를 한다면 만약에 이제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이 그 리그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진주시민 축구단에게는 이제 지금과는 다른 스타팅 라인업으로 올라서겠죠. 뭐 그런 거를 보는 것도 역시 좀 축구를 보던 재미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방금 몇 시간 전에 끝난 충북 청주 FC의 경기입니다. 1대1 무승부로 끝났고, 뭐, 이 경기는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굉장히 무난하게 끝났다는 느낌이에요. 아주 박빙의 경기를 펼쳤고, 구현준 선수가 마치 손흥민 선수를 보는 것 같은 오른발 가마차기로 멋지게 득점을 했습니다. 뭐, 그, 구현준 선수는 제가 뭐, 익히 아는 선수는 아니었기는 하지만,
굉장히 멋있게 골을 넣고, 굉장히 포효를 하면 멋진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면서, 그 약간 조금 그 충북 청주 FC가 저력이 있는 팀이라는 걸 각인시켜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난 1라운드 때와는 다르게, 그, 홈구장 잔디에서 이제 충북 청주가 좀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 몇 차례 결정적인 찬스도 이제 잔, 그 잔디가 공을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불규칙 바운드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홈구장 잔디에서 충북 청주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박대한 선수가 이제 실점하는 장면을 봤을 때도 저거를 못 막나 싶기는 한데 이게 약간 묘하게 좀 불규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이제 그 볼이 살짝 튕기면서 가속을 했다던가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을 조금 받긴 했습니다. 마치 그 뭐에 홀린 거 마냥 그 골키퍼를 스스스 피해서 공이 골이 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일 정도로 중계화면상으로는요. 그럴 정도로 좀 그 충북 청주의 홈구장 잔디에 이번에는 좀 충북 청주가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세 경기 연속 골을 넣는 충북 청주 FC의 그 득점력을 보란 듯이 다행히 우승부를 갖고 가는 충북 청주 FC였습니다. 네, 다음 충북 청주 FC의 티켓이 아니라 경기는 코리아컵, 똑같이 코리아컵이고요. 거제 시민축구단과 충북 청주 FC가 청주종합경기장에서 격돌을 합니다. 음, 뭐 거제 시민축구단은 제가 조금 그게 좀 익숙하지 않은 팀이에요. 뭐 사실 이름을 안 들어본 건 아닌데 뭐 경기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건 당연하고 뭐 예전에 이제 뭐 그 어떤 선수가 뛰었던 축구단이다라고 좀 할 정도로의 인지도를 갖고 있는 축구단도 아닌 걸로 일단은 알고 있어요. 뭐 저도 K리그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도 하긴 하지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챙겨보는 라이트 팬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됐냐고 이제 예상을 좀 해본다면 뭐 당연한 듯이 이제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는 충북 청주 FC가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걸로 이제 그 4라운드까지의 모든 리뷰를 간략적으로 마쳤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전 하나 시티즌이 영 맥을 못 추고 있는 점에서 좀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승리를 못하지 않았나요? 1라운드 때도 비긴 걸로 기억을 하고, 2라운드 때는 크게 지고, 그리고 3라운드 때는 또 비겼죠. 예, 3경기째 무승입니다. 이민성 감독이 뭐 고민이 점점 깊어지긴 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조유민 선수의 그 급작스러운 시즌을 앞두고 급작스러운 이탈이 아무래도 좀 수비진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무너지거든요. 조유민 선수가 뭐 다 쫓아갔거든요. 전지훈련도 쫓아갔었는데, 뭐 갑자기 그렇게 급하게 이적을 하게 되면서 좀 안타깝고, 또 이제 일부 팬들에게는 조금의 그 비난도 받기도 했습니다. 천안 CTFC는 잘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올해 천안은 확실히 다릅니다. 네, 충남 아산 FC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3라운드까지 진행을 하면서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 팀이 이 충남 아산 FC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다른 의미로 보자면은 천안 시티 FC가 이제 좀 지난 2라운드에서 좀 운이 없기도 했고 전력도 이렇게 강한 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지만 좀 그 이용희 선수라든가 이광진 선수 같이 이렇게 좀 제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천안 시티도 좀 눈여겨보고는 있지만 충남 아산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지난 2019 시즌, 16 시즌 때쯤에 이제 가장 좋아하는 선수였던 박대원 선수가
선수가 있다는 거랑, 그리고 김종석 선수가 아니라, 예, 뭐, 한 선수가 더 있었는데, 그 선수, 김종국 선수였던 것 같은데, 김종석 선수가 아니라, 뭐 하여튼 박대현 선수가 여기서 이제 충남 아산 FC, 그리고 또 작년에 또 득점 1등이었거든요. 박대현 선수가 그 충남 아산 FC에서.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의 애정이 가기는 했지만, 뭐 이게 정마호 선수라는 이제 그 새로운 선수의 등장으로 오히려 좀 더 재미있는 축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 있는 팀으로 보입니다. 충남 아산 FC. 네, 그리고 충북 청주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단 운영 쪽에서 또 매력을 갖고 있어요. 그 대표이사께서도 이제 자생성을 위해서 충남, 충북 청주 FC에 이제 그러니까 좀 스스로 좀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생성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 선수들의 구성도 이제 좀 소수 정예의 느낌으로 최대한 컴팩트하게 가져가고 있고, 또 선수들도 그에 맞게 좀 끈끈하게 움직이는 조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 4인 4팀 4개의 색깔을 갖고 있는 그 색깔도 또 이제 각자 좋아하시는 팀에 정착을 하면 될 것 같지만, 이상하게 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부유하고 오래된 역사를 가진 대전 하나시티즌이 좀 상대적으로 매력이 덜해 보이는 것은 왠지 잘 모르겠네요. 네, 뭐 저도 오랜 시간 대전을 봐오기는 했지만, 네, 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오히려 올해부터 이제 조금씩 보게 된, 심지어 그렇게 막 선수들의 이름을 달달 외울 정도로 이렇게 챙겨보지도 않는 다른 K리그 2에 있는 세 개의 팀에 조금 더 그 관심이 가게 되는 게, 이게 우연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전이 또 승리를 거두면 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축구공사 K리그 3라운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그 혹시나 이제 제가 다루고 있는 네 개의 팀들의 이제 팬분들, 그리고 또 이제 혹시나 보게 될 각종 커뮤니티에서 보시는 분들의 제보도 유튜브를 통해서 받고 있으니, 유튜브를 통해서도 댓글이나 뭐 칭찬 메시지,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시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누군가 보고 있구나 하면서 제가 방송을 이끌어 나가는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 4라운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